저희는 정말 감기인 줄 알고 열을 계속 해열제를 드시는데 열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자꾸 입맛이 없어진다고 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지.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현숙 사모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예쁘신 분이 앉아 계시죠. 지금 세네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박경희 사모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시죠. 근데 잠깐 한국에 나오셔서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세네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들이 처음 사역을 시작한 나라는 서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였어요. 네, 거기에서 한 텀 4년 사역하고 그리고 안식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나라가 세네갈이고요. 세네갈에서 지금 10년 좀 넘었어요. 네. 특별히 아프리카 하면 좀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세네갈까지 또 가시게 됐는지 특별히 가시게 동기가 있으세요? 아프리카 쪽은? 저희가 남편도 김명수 선교사이고요. 남편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좀 아프리카로 부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케냐를 기억하는데 케냐에서 유학 온 어떤 형제가 저는 이렇게 유학을 와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 종족은 안에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글이 있는데 그 글이 저를 너무 이렇게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야 되나?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였어요. 몇 년을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고 제가 조이 제자훈련 직장인반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을 소개받으셨대요. 주변에서. 그렇죠. 결혼이 나이가 늦었거든요. 근데 저랑 결혼할 때 42살이었어요. 저는 37살이었고 많이 늦었어요. 근데 거의 20년 전에 나이니까 지금은 많이들 늦게 하시지만 그때는 많이 늦은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아프리카에 대한 그게 있어서 서로 비전이 꿈과 같아가지고. 네. 선교사 남편 같은 경우에 소개를 받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는 분을 못 만나셨다고 그랬고 저도 아프리카 선교를 꼭 가고 싶었고 그 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이제 2년 단기 선교는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의 삶 이런 걸 좀 보길 원했고 또 이제 그 기간을 마친 다음에 제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지를 결정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걸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남편 소개받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서 아프리카로 자연스럽게 둘 다 아프리카 선교를 꿈꿨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금 세네갈에서 벌써 10년 사셨는데 최근에 코로나까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아프리카의 코로나 상황은 사모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기 전에 좀 어땠어요? 아마 뭐 뉴스를 접하시고 해서 또 뭐 남아공 같은 데 델타 변이 이런 걸로 엄청 심각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생활 수준이나 이런 의식이나 이런 게 뭐 한국이랑 비교해서 좀 그런 환경이라서 주거 환경도 그렇고 이제 도시는 그나마 현대식 가옥이지만 이제 시골로 들어가면 그냥 정말 이렇게 왜 지푸라기로 된 움막 그런 데서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 각자 방을 쓴다든가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세네갈 기준으로 봐서는 하루에 뭐 1,000명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기로는 발표되지 않은 아니면 이게 조사되지 않은 그런 걸 생각하면 한 10배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한 40%는 델타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대사관 직원들도 현지 직원이나 또 한국 직원들도 좀 확진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불과 뭐 한 달 전에.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감염돼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참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죠. 네,
네, 작년에 5월 달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감기인 줄 알고 열을 계속 해열제를 드시는데 열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그러다가 자꾸 입맛이 없어진다고 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고열과 뭐 기침과 이렇게 자꾸 심해지고 해서 저희는 병원을 가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병원을 쉽게 열이 있으면 병원을 못 가니까 코로나 상황이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건당국에 연락을 했는데 검사팀이 빨리 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정말 많이 통화를 했어요. 많이 통화를 하고 검사팀이 온 거는 화요일 저녁에 왔어요. 그때까지도 막 이제 열은 점점 해열제를 이렇게 먹어도 38도 뭐 3 이하로 떨어지지도 않고 기침도 더 심해지고 그런 상황인데 와서 혈중 산소를 체크하고 그리고는 검사하러 저녁에 나갔어요. 그리고는 상황이 이제 좀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코로나 전문 병원으로 옮겼어요. 좀 시외에 있는데 가서 정말 좀 많이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새벽에 고열이었는지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제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고 거의 85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한번 90 이상이 돼야 정상인데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복도에서 쓰러지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제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정신이 나중에 들어서 연락을 한 거예요. 간호사실로 연락을 했고 근데도 계속 간호사가 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스스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병실로 와서 누워 있어도 한참 있다가 간호사가 와서 이제 피 닦아주고 이제 여기 주사 바늘 그 꽂은 게 관이 터져가지고 깨지면서 그래서 보니까 얼마 만에 간호사가 왔나 하고 나중에 그 전화한 시간하고 봤더니 거의 1시간 만에 간호사가 나타나고 그런 시설 같은 것도 너무 열악하고 네. 너무 형편없겠죠. 그렇죠. 막 화장실도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물도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 밥도 이제 현지인들은 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더운 나라들은 기름을 많이 써서 음식을 해요. 그래야지 덜 상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이 기름밥이잖아요. 근데 또 병원에서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근데 손으로 먹을 수는 없고 그쵸. 근데 원래 현지인들은 손으로 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문명화가 되고 하면서 또 외국인한테는 그래도 숟가락을 주거든요. 근데 병원에 그게 없어서 숟가락을 좀 부탁했더니 어떻게 구해서 왔는데 거의 1시간 있다고 오니까 기름밥이 다 식어가지고 먹는 것도 되게 네. 힘들고. 그러면 얼마 만에 성교사님이 코로나 그게 완치가 되신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한 2주 정도 계셨어요. 네, 그때는 산소 포화도가 하여튼 떨어지고 기침이나 가래가 심하셔가지고 잠깐 앉아서 전화만 좀 이렇게 오래 해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뭐 앉아서 움직이거나 대화만 해도 힘들어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이틀 정도 통화도 못했어요. 저는 또 잠자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와 계신 시간일 수도 있고 하는데 저는 통화를 못하고 전화가 오면은 하는데 이틀 동안 전화를 못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은 우리가 왜 가서 병문안도 가고 이제 그런 게 익숙해 있는데 이제 코로나는 좀 특수하니까 딱 하루에 2번 정도 의사 선생님이 방호복 입고 찾아와서 체크하는 거 외에는 혼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카 수도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거기는 1인실이었고 화장실도 안에 있고 이제 커튼이 하나 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남편이 너무 감격해서 호텔에 온 것 같다고 너무 세상에. 감격해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좀 많이 좀 아프리카가 한국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내가 자꾸 잊혀진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움이 좀 많았거든요. 많이 힘드셨겠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이 상황을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모르는 분까지 연결돼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남편이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네, 네, 그걸 네. 확인하게 된 걸 네. 너무 감사해 했고 또 있으면서 막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그 드라마 바이블 그 계속 듣고 들으면서, 네. 찬양 듣고 그걸 계속 하니까 하나님과도 정말 더 친밀해지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한테 감사해요. 코로나 그 힘든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진 그런 시간이야 또 고백한 거 보면 정말 멋진 선교사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말씀이 그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고 그때 생각하니까